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대 광명병원 신경과에 근무하고 있는 하삼열을 합니다. 이제 뇌혈증을 이제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환자분들이 이제 진료를 보면서 간혹 이제 종종 질문하는 것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래서 무증상 뇌경색에 대해서 오늘 유익한 정보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이제 무증상 뇌경색 치료가 필요할까요? 라는 이제 제목으로 이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뇌경색이란 말은 이제 많이 이제 들으셨을 테고, 뇌경색이면 이제 증상이 발생할 텐데 왜 증상이 없는 뇌경색이 뭐 중요한 의미가 있나? 이제 그렇게 또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사진을 이제 아마도 이제 1980년대부터 MRI 이제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사진들을 2000년대 이후로는 이제 많이 촬영을 하게 되죠. 그때 이제 촬영하게 되면서 자기도 몰랐던 이제 내 머리에 이제 이상 소견들, 그런 소견들 때문에 이제 걱정이 돼서 오신 분들이 또 이제 자주 있으세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이제 세 가지 병변이 여기 적혀져 있는 대로 뇌수막종, 그 다음에 이렇게 뇌동맥류, 그 다음에 무증상 뇌경색입니다. 저희가 이제 진료를 하면서 일종의 약간 이제 숨는 그림 찾기 같은 그런 느낌도 들 때가 있어요. 이게 좀 전에 보여드린 대로 요 뇌혈관에서 뭐가 이상 있나 이렇게 쭉 이제 보시게 될 때 요렇게 좀 볼록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일종의 숨은 그림 찾기처럼 이렇게 이상 소견을 이제 발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뇌수막종이나 뇌동맥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경외과 교수님들께서 이제 잘 치료를 해 주실 거고, 저는 이제 뇌경색을 이제 전공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무증상 뇌경색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자면 이제 먼저 이제 뇌졸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뇌졸중은 머리 쪽으로 가는 이제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발생하는 병인데, 크게 뇌경색하고 뇌출혈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혈관이 이제 막히면 뇌경색을 하는 거고, 머리 혈관이 터지면 뇌출혈을 하는 거죠. 뇌에 이제 영양분을 공급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갑작스럽게 문제가 생긴다 해서 이제 졸자라는 거는 이제 갑자기라는, 졸중이랑 둘 다 이제 갑자기라는 뜻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증상이 발생하는 건데, 뇌혈관이 막히게 되면 저렇게 이제 왼쪽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제 CT에서 이제 까맣게 보이고, MRI에서는 이제 하얗게 보이는 병변이 머리 쪽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서 생긴 뇌경색 병변이고요. 그 다음에 출혈은 머리 혈관이 터지게 되면 CT에서는 반대로 이렇게 하얗게 보이게 되는 그런 소견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왼쪽 거는 뇌내출혈, 저 오른쪽 거는 이제 지주막하 출혈이 되는 거죠. 옛날에는 이제 이런 뇌졸중이 발생을 하면 암, 그 다음에 심장질환, 그 다음에 이제 3등이 사망 원인으로서 이제 뇌혈관 질환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치료가 이제 발달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조기 영상 검사를 통해서 계속 예방을 하게 되면서 뇌혈관 질환이 발생을 했을 때에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그래서 사망 원인은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는 2010년대 이후로는 이제 4위로 이제 낮아지게 된 상황이지만, 문제는 이렇게 혈관이 막히거나 이제 터지면서 증상이 발생했을 경우에 저기 보시면 이제 거의 완전 회복이 되는 경우 10%뿐이 되지가 않습니다. 경미한 장애까지 포함해도 35%니까 한 4분의 1 정도 또는 3분의 1 정도에서는 그렇게 장애가 남지 않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3분의 2, 4분의 3 정도는 이런 식의 운동장애나 이동장애, 언어장애, 인지장애 같은 일상생활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애가 남을 수 있는 것이 이런 뇌졸중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뇌졸중의 이제 종류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 혈관이 막히는 거, 뇌경색, 머리 혈관 터지는 뇌출혈이 있는데, 뇌졸중 중에서 머리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뇌경색이 4분의 3을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 혈관이 막히는 이제 뇌경색일 때에 더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뇌경색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가? 저희가 보통 이제 크게 세 가지 원인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 쪽으로 가는 혈관에 점진적으로 동맥경화가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에 이 동맥경화로 이제 둘러싸인 안에 이제 쌓인 이제 그 혈관벽은 쉽게 손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제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을 받게 되면 그 안에 이제 혈전이 형성이 되면서 그 좁아졌던 혈관을 갑자기 막아버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뇌혈관 협착이나 경동맥 협착이 있었던 분한테서 갑작스러운 혈전 형성으로 인해서 혈관이 폐색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뒤로 이제 피가 가지가 못하니까 뇌경색이 생길 수가 있는 게 이제 또 가장 큰 원인이 되겠고, 또 하나는 이제 가운데 그림처럼 머리 혈관은 정상인데 심장에서 이제 부정맥이 있거나 심장의 구조적 기능이 이상이 있어서 심장에서 혈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심장에서 이제 이렇게 수축을 할 때 머리 쪽으로 올라가는 혈관은 이제 수직 방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장 쪽에서 있던 혈전들은 요 대동맥을 통해서 요 몸으로 내려간다기보다는 요 수직 방향으로 되어 있는 머리 쪽의 방향으로 혈전이 잘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심장 쪽의 혈전일 경우에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는 이제 두 번째 또 큰 이유가 되는 거고요. 저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림은 이제 머리 쪽에 큰 혈관이 막히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은데, 세 번째 원인으로서는 머리 쪽에 이제 혈관에서 저렇게 혈관 분지들이 일종의 뭐 동맥경화 생긴다든지 혈관이 점진적으로 고혈압이나 다른 원인들에 있어서 근육층이 이제 점점 두꺼워지면서 혈관이 막히면 생기는 조그만 혈관의 폐색에 의한 이제 조그만 뇌경색, 그렇게 크게 세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고, 그 외에 이제 등 원인으로서 뭐 혈관염이라든지 모야모야병이라든지 또는 나눔근 개존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또 뇌경색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뇌경색이 발생을 했을 때 뇌경색의 증상은 항상 같게 동일하게 나타날까요? 그렇지는 않을 테죠. 그래서 복잡해 보이는 이제 그림을 이제 들고 나왔는데요. 이렇게 이제 뇌에 있어서 머리 쪽으로 가는 혈관은 이렇게 큰 혈관도 있고, 큰 혈관에서 나오는 이제 혈관 분지들로 인해서 머리 쪽에 충분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도록 여러 이제 혈관들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어느 혈관이든 막히게 되면 이제 뇌경색이 발생하게 되는 건데, 당연히 또 큰 혈관이 이제 막히게 되면 뇌경색 증상이 또 크게 올 수가 있는 거고, 조그만 혈관이 막히게 되면 뇌경색 증상이 또 작게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혈관이 막히냐에 따라서 뇌의 위치에 따라서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저희가 이제 뇌혈증 학회에서 간단하게 대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제 증상으로 이렇게 이웃 손발 시선이라는 이제 증상이 발생했을 때는 꼭 응급실로 오시도록 이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웃이라고 하는 거는 이 하고 이제 웃을 때 얼굴이 좀 찡그러지지 않는지, 한쪽으로 끌려가지 않는지 확인하는 거고, 손은 이제 두 손을 이제 앞으로 뻗었을 때 한쪽이 떨어진다 하면은 이쪽이 떨어지는 팔에 이제 근력 약화가 있다고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발은 이제 발음의 이제 발입니다. 그래서 말을 했을 때 말이 어눌한가 아니면 말이 잘 나오지 않는가, 그런 언어 장애 발생했을 때도 반드시 응급실에 오셔야 되는 거고요. 또 눈이 한쪽으로 이렇게 고정된 채 잘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전두엽 기능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이제 뇌교 부위에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때도 또 응급실에 오셔서 이런 뇌혈증에 어떤 증상이 있지는 않은지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대표적인 증상이 이런 발음장애, 그 다음에 팔다리 근력 약화, 이제 안구편이 안면마비 같은 증상들이 대표적인 증상이지만, 우리 뇌에서는 이런 이제 기능 외에도 전체적인 이제 신체 기능을 다 총괄하는 그런 사령관 역할을 하는 것이 머리 쪽의 대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대뇌에서 이제 전두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말하기, 그 다음에 이제 청각, 후각, 시각, 이제 이렇게 각각의 뇌에 따라서 기능들이 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기능들은 대뇌 바깥쪽에 위치하는 이제 대뇌 피질 부분에서의 이제 기능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바깥쪽에 이제 위치한 부분을 이제 피질이라 하고, 이제 안쪽을 백질이라고 하게 되는데, 바깥쪽의 피질 부분 쪽으로 이제 가는 이제 혈관들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런 언어 장애라든지 또는 시각이라든지 청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이제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는 건데, 당연히도 이렇게 이제 큰 혈관이 막히게 되면 피질 부분을 포함한 이제 크게 뇌경색이 오게 되는 거고요. 이럴 때 이제 다양한 증상들이 또 나타날 수가 있는 반면에, 이렇게 이제 조그만 혈관이 이제 막히게 되면 이제 백질 부분 쪽에 뇌경색이 조그맣게 생기게 되면 이런 피질 쪽에 이제 증상들은 나타나지 않고, 이 피질에서 아래쪽으로 이제 통과가 되게 되는 섬유다발, 신경다발 쪽에 문제가 생기면서 운동신경의 운동마비라든지 구음장애라든지 그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런 이제 신경들이 지나가지 않는 부분, 역할을 잘 하지 않는 부분에 저런 이제 소혈관 폐색이 생기게 되면 증상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혈관이 막히냐에 따라서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또는 증상이
소규모로 나타날 수 있고 아예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무증상 뇌경색이 이러한 이유로 이제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막힌 뇌혈관 위치에 따라서 뇌경색 증상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고 뇌경색이 발생한 뇌의 이제 위치 부위에 따라서 증상이 없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조그만 혈관이 이제 막히게 되었을 경우에 소혈관 폐색에 의해서 무증상 뇌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이 좀 더 많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연구들을 보면 이런 이제 무증상 뇌경색을 제가 좀 더 이제 쉬운 말로 좀 풀이하고 싶어서 몰랐던 뇌경색, 그 다음에 뇌경색이 발생했지만 이제 사실 약간의 인지 변화라든지 어지럼증이라든지 그런 증상들이 발생했을 수도 있지만 본인 기억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나지 않는 뇌경색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무증상 뇌경색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제 무증상 뇌경색은 이제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제 CT 또는 MRI에서 뇌경색 속에 저렇게 이제 왼쪽의 CT에서 검은 이제 구멍들이 이제 두 개가 좀 안쪽으로 좀 보이지 않습니까? 저런 부분들은 이제 조그만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이제 열공성 뇌경색이라 하는 부분이고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의 이제 오른쪽 MRI 사진을 보면 저렇게 뚜렷하게 비어있는 부분처럼 열공성 뇌경색이 있는 반면에 또 아래 부분에는 열공성 뇌경색까지는 아니고 약간의 하얗게 변하는 그런 이제 하얀 점처럼 나타나는 그런 지나간 뇌경색, 무증상 뇌경색 소견들도 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저는 기저액이나 이제 안쪽에 백제 부분에 위치하는 게 90% 이상이 무증상 뇌경색에서 소혈관 폐색에 의해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안쪽에 발생하는 이유는 이제 바깥쪽에 이제 혈관을 따라서 쭉 혈관들이 들어오면서 안쪽으로 이제 깊은 조그만 이제 혈관 가지들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바깥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풍부한 혈액 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깥쪽에 조그만 혈관이 막힌다고 해서 다른 조그만 혈관이 또 혈액 공급을 해줄 수 있어서 바깥쪽에서는 이런 이제 조그만 뇌경색이 잘 생기진 않아요. 근데 안쪽 깊숙한 위치에서는 저런 이제 격가질이 조그만 이제 가지들이 끝에 혈류의 이제 공급의 끝에 위치하기 때문에 다른 혈관들하고 또 교류가 되는 이제 혈관들이 아니다 보니 저 혈관이 끝에 부분에서 막히게 되면 안쪽에서는 저런 식의 열공성 뇌경색, 조그만 뇌경색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저런 부분들이 운동신경이 지나가는 부분에 이제 발생을 한다 하면 운동마비나 구음장애 같은 이제 증상이 생길 수 있는 반면에 그런 신경들이 지나가지 않는 부분의 혈관이 이제 막히게 되면 저렇게 본인도 모르고 지나간 뇌경색을 사진 촬영해 봤더니 저렇게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90% 이상은 이제 이런 상황에서의 무증상 뇌경색인데 또 이제 사진을 이제 다른 이유로 이제 촬영을 하다 보면 저렇게 왼쪽의 CT에서 까맣게 보이는 부분은 이제 사실 운동 피질 그런 쪽으로 이제 생각되는 운동 앞피질 정도인데 그럼에도 증상이 없이 그냥 본인 기억에는 뇌경색 의심할 만한 증상이 여러 차례 여쭤봐도 없었던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런 부분들은 조그만 혈관이 막혔다기보다는 이제 대뇌 피질로 가는 비교적 큰 이제 혈관 가지가 막힌 거여서 심장 쪽에 뭔가 다른 문제가 있으면 혈전이 날아가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좀 더 많아 보이는 부분이고 저 오른쪽에 MRI에서도 이제 크게 보이는 그런 뇌경색의 경우에도 큰 혈관 가지가 막혔을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그럴 때는 경동맥이나 뇌혈관 쪽에 뭔가 동맥경화성 이제 협착 같은 것들이 있을 가능성이 더 있어서 저런 양상이 무증상 뇌경색일 경우에는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무증상 뇌경색으로 생각되는 경우가 한 10% 정도에서 이제 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증상 뇌경색 발생 빈도를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다른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건강한 이제 60세 이상의 연령분들에서 확인을 해보니 평균 62세의 이제 건강한 성인분들이었고요. 10분 중에 한 분은 10.7%에서 12.6%니까 10분 중에 한 분은 저런 이제 무증상 뇌경색이 사진에서 이제 확인이 됐더라. 그렇게 이제 연구가 있었고 또 이제 10년 70대일 경우에는 지금 이런 이제 10%보다 이제 2배의 관찰 빈도로 20%대 정도로 이런 무증상 뇌경색이 발생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따라서 이런 10분 중에 한 분이면 적은 빈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60세 이상에서는 이런 무증상 뇌경색 같은 이제 이상들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이제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고
좀 전에 말씀드린 상대적으로 건강하신 분일 경우에 이런 상황인데 뭐 고혈압이나 당뇨나 뭐 담배를 태신다든지 또는 뭐 고지혈증이 있다든지 뭐 술을 이제 자주 드시다든지 그런 심혈관 위험 인자가 있으신 분의 경우에는 이런 무증상 뇌경색 발생할 그 확인될 빈도가 38%에서 43%까지 보고가 될 정도로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제 많이 확인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이제 무증상 뇌경색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그래도 증상이 없었으니까 가만둬도 되는 거 아니겠냐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연구를 확인을 해보니까 이런 이제 무증상 뇌경색이 있었을 경우에 향후에 증상을 일으키는 뇌경색으로 발생을 하더라. 그런 위험도가 3배에서 5배 정도 높아진다고 보고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처음 이제 뇌경색으로 이제 발생이 돼서 응급실이나 외래에 와서 사진을 이제 촬영을 이제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렇게 이제 요 분은 이제 89세 어머님이신데 왼쪽 마비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저 사진에서는 이제 오른쪽 뇌에 이제 뇌경색이 있는 거고 반대쪽을 이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왼쪽 마비가 생기게 되는 건데 왼쪽 마비로 오신 분의 사진에서 쭉 다른 같은 사진들을 쭉 보다 보니까 요렇게 손에 오른쪽 손에하고 왼쪽 손에 이런 이제 지나간 뇌경색 소견들이 있었고 또 위쪽에서도 이렇게 시상이라고 하는 부분, 기저액이라고 하는 부분에 조그맣게 그 뇌경색이 지나간 소견이 좀 있었던 소견을 동반을 하고 있었던 거죠. 처음 이제 뇌경색 증상이 발생해서 오신 분의 사진을 보니 옛날에 보인도 모르고 지나간 뇌경색 흔적들이 이런 여러 군데에 있는 경우들도 종종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발생한 이제 환자의 영상 60%에서 이런 무증상 뇌경색이 관찰되는 경우들이 반 이상 보고가 될 정도이고 이런 부분들이 무증상 뇌경색으로 이제 반복이 되면서 자기도 모르고 있던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들이 쌓이게 되면 신경섬유에 이제 영향을 주는 거니까 인지기능 저하, 치매 증상이 이제 이러한 혈관성 치매의 이제 원인으로서 그 치매 증상이 이제 생길 수가 있고 보행에도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이제 우울증의 경우에도 이런 무증상 뇌경색이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보고가 되는 경우들이 있었고 이런 사망률 위험도 증가에도 영향을 줄 정도의 이제 그런 소견이 있기 때문에 무증상 뇌경색이 항상 안전하다고는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이런 이제 50만 명의 이제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10년 동안 이런 무증상 뇌경색이 있었던 분, 그 다음에 처음에 증상을 일으키는 조그만 뇌경색이 있었던 분을 이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무증상 뇌경색이 있었던 분하고 증상이 발생했던 뇌경색 조그맣게 있었던 분하고 나중에 이제 뇌경색이 재발할 확률을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당연히 증상 발생으로 이제 처음 보였던 그런 분들이 나중에 또 증상을 일으키는 뇌경색 발생 확률이 더 높기는 하지만 무증상 뇌경색도 이제 만만치 않게 그런 43% 대비 38% 정도로 이런 5년 내에 이런 또 다른 뇌경색으로 이제 재발하더라 그런 이제 연구가 있었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사망률에도 영향을 미쳐서 증상 발생 뇌경색이 물론 이제 사망률의 위험도가 더 높긴 하지만 무증상 뇌경색 때도 비슷하게 사망률 위험도가 올라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무증상 뇌경색이라고 해서 지나갔으니까 이제 안심을 해도 되겠다 증상이 없었으니 그렇게 생각할 부분만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이제 무증상 뇌경색의 위험인자는 일반적인 뇌경색의 위험인자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 대사증후군, 큰 혈관에 문제 있을 경우, 또 신장 기능이 또 문제 있을 경우, 수면 무호흡이나 흡연과도 연관이 있다는 보고가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무증상 뇌경색에 그럼 치료가 이제 필요할까요? 제목이 이제 그런 것처럼 치료를 이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마 조금씩 이제 들 것 같습니다. 근데 치료에 있어서는 제가 생각이 이제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뇌경색의 위험 인자들을 확인하고 이제 관리하는 측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아스피린 같은 항혈전제, 항혈소판 제제까지 쓰면서 이런 혈액순환제를 드셔야 되겠냐의 문제, 그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무증상 뇌경색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뇌경색 위험인자와 이제 비슷한 위험자를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증상 뇌경색 발생했을 때 고혈압이나 당뇨나 뭐 고지혈증이나 대사증후군이나 이제 술 담배를 하시진 않는지 그런 부분들 확인을 하고 이런 또 다른 무증상 뇌경색이 생기지 않도록 또는 증상을 일으키는 뇌경색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위험인자 관리, 혈압약이라든지 고지혈증약이라든지 당뇨약이라든지 금연을 하신다든지 그런 부분을 같이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무증상 뇌경색이 있었을 때에 이런 경동맥 협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이 오른쪽에 이제 분포한 연구들이 전부 다 이런 경동맥 협착 50% 이상의 협착이 더 많이 이제 확인이 되더라. 약 2.78배, 약 두세 배 이상의 정도의 비율로 무증상 뇌경색의 경우에 경동맥 협착이 또 관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뇌혈관이나 경동맥 상태에 대한 확인이 또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런 무증상 뇌경색 발생했을 경우에 이런 아스피린 같은 혈액순환제를 써야 되겠냐는 문제는 판단하시는 주치의 선생마다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찬성파가 있고 반대파가 있습니다. 찬성하는 파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이유로 뇌경색이라든지 치매라든지 또는 또 다른 증상을 일으키는 뇌경색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혈액순환제를 써서 이런 뇌경색을 적극적으로 방지를 해야 된다, 예방을 해야 된다라는 게 그런 근거가 있는 거고, 그런 이제 근거로서는 위치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이런 혈액순환제를 좀 써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소혈관 폐색의 경우에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지만 저런 이제 피질 부위에 무증상으로 이제 뇌경색이 있었다면 그 혈액순환제 쓰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신경과 의사 중에서는. 저런 경우에는 무증상이라 하더라도 혈액순환제를 써서 또 다른 뇌경색이 발생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렇게 무증상 뇌경색이 어느 부분에 생겨나냐에 따라서는 항혈소판제제를 꼭 써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또는 이제 안쪽에 백질 부분에 생겼다 하더라도 또 적극적으로 이제 쓰려고 하신 분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또 이제 반대 입장에서는 이런 혈액순환제가 항상 안전한 건 아니죠. 출혈이 될 수가 있고, 또 이런 항혈소판제제를 무증상 뇌경색 하나 보일 때 써야 될까 아니면 여러 개 보였을 때 써야 될까, 그거는 또 치료하시는 주치의 선생마다 또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반되는 위험 인자라든지 혈관이 좁아진 정도라든지 또 폐색된 혈관이 있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를 해서 각 개인 맞춤별로 이런 항혈소판제제에 이제 적응을 할지 말지는 의견들이 다를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개인차를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다 왔는데요. 그러면 무증상 뇌경색을 확인하기 위한 이제 검진이 꼭 필요할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60세 이상이면서 이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심혈관 위험 인자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무증상 뇌경색이 혹시라도 있진 않은지 확인을 해보는 게 좋겠고, 그렇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CT보다는 MRI 촬영이 이런 조그만 뇌경색의 구분에 있어서는 좀 더 유용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MRI 촬영으로 이제 확인을 하시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비용적인 측면이 좀 있다 하더라도 향후에 뇌경색이나 또 치매 때문에 치매가 발생해서 들어가는 치료 비용을 생각을 한다면 MRI 촬영 비용이 그렇게 뭐 크다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동반하고 있는 이 위험 인자라든지 뭐 혈관의 상태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치료 약제가 다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뇌경색 위험 인자의 관리는 필수적인 부분일 수 있지만 무증상 뇌경색이 발생했을 때 이런 아스피린 또는 플라비스 같은 항혈소판제제를 같이 적극적으로 혈액순환제를 써야 될지의 문제는 주치의 선생님께서 그분에 대한 이제 영상이라든지 위험 인자라든지 혈관의 상태를 적극적으로 다 확인을 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희가 흔히 갖고 오신 영상 중에 이 열공성 뇌경색 또는 백질 부분에 이제 뭔가 하얀 점들이 이제 보여요라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이제 치료를 해야 될지에 대한 이제 의견인 거죠. 근데 저렇게 뇌실 옆으로 이제 까맣게 비어 있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뇌 피질에서 이제 안쪽으로 이제 깊숙이 들어가는 조그만 혈관 가지가 잘 혈액 공급이 안 됐을 때 아예 혈액 공급이 끊겨서 뇌경색이 발생한 부분은 괴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괴사가 되게 되면 썩게 되는 거죠. 뇌 부분이 이제 썩는 부분을 그대로 놔둘 수가 없으니까 주변의 대세포들이 그 부분을 이제 없어지게 소실시켜 버려서 빈 공간으로 남게 되는 것. 그거를 이제 열공성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찌질열 이제 빌공자를 써서 열공성 뇌경색, 비어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저 부분은 이제 사진 촬영할 때마다 계속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런 열공성 뇌경색은 이제 뚜렷한 무증상 뇌경색이 되는 거고 증상이 없었다면, 반면에 이제 백질 변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아래쪽에 하얗게 또는 뇌실 위아래로 약간 이제 하얗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그만 이제 격가지가 혈액순환 하지만 혈액순환이 좀 부족해질 때
이런 경색, 괴사까지는 아니고 뭔가 변성이 이루어지는 뇌 허혈 정도의 그런 상황이어서 미세혈류의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서 생기는 그런 변성이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무증상 뇌경색처럼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치료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을 거고 그 진료를 보실 때 그 부분들이 아마 구분해서 이제 말씀을 해 주실 걸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각 개인별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해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 또 이런 혈액순환제를 어떻게 써야 될지 판단을 하게 될 거고 무증상 뇌경색이 있느냐 없느냐는 영상을 또 자세히 봐서 또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무증상 뇌경색이라 해서 지나간 뇌경색을 해서 무시할 거는 아니고 치료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강의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질문 이제 주신 것들에 대해서 이제 Q&A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영도님께서 이제 60세 그 여자분이시고요. 작년 10월 건강검진에서 머리 MRI하고 MRA를 찍었는데, 왼쪽에 열공경색 의심소견이라고 이제 왔습니다. 이렇게 미세혈관이 막히면 특별한 증상을 못 느끼나요? 저는 이제 증상을 못 느꼈으니까. 저처럼 증상 못 느낀 경우에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지요?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랑 딱 부합되는 이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열공내경색이라고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예 이제 비어 있는 부분으로 그런 괴사가 일어났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렇게 조그만 혈관이 막혔을 경우에 그런 열공성 뇌경색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는 거고 이런 운동신경이라든지 뭔가 역할을 하는 이제 부분 쪽에 열공성 뇌경색이 생겼을 경우에는 말이 어눌해진다든지 팔다리 근력 약화 같은 대표적인 운동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증상이 없었다면 무증상 뇌경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거는 어느 부분에 혈관이 막히냐, 어느 위치에 막혔냐에 따라서 이렇게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기전은 똑같기 때문에 다 치료가 이제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이제 치료에 있어서는 한 축이 이런 뇌경색이 생기게 된 원인, 그런 원인들을 확인해서 그런 원인들을 이제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고지혈증이라든지 흡연을 하신다든지 그렇게 되면 조그만 혈관들에 계속 문제가 생기면서 어느 순간에 막히면서 이렇게 뇌경색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관리를 해야 이런 부분들이 재발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인자 관리가 하나의 큰 축이고 또 하나는 혈전이 생기면 또 혈관이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혈전약을 이제 써야 될지는 이런 열공성 뇌경색과 함께 다른 혈관이 어떤 상황인지 MRA도 촬영을 했다고 하니까 그 다른 혈관이 어땠는지에 따라서 그런 항효스판제제를 쓸지 말지는 그 진료 보시는 선생님과 이제 상의해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치료는 이제 필요한 거고 어느 정도의 이제 치료까지 해야 될지 또 어느 부분에 대한 위험 인자를 확인해야 될지는 그 진료 보신 선생님하고 상의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죠. 추가적으로 저 MRI하고 MRA는 요새는 다 아시는데 MRI는 MR 이미지의 이제 I고 MRA는 안지오그라피라고 하는 게 이제 혈관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MRA는 머리 혈관을 촬영을 했다 그 뜻이고 MRI는 뇌 영상을 촬영했다 이제 그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기다리셔서 이제 많은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분 이제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뒷머리 두통이 심해서 MRI 찍었더니 두통이 이제 목 때문에 왔고 전에 뇌경색이 살짝 왔다 갔다 합니다. 증상은 없었고 혈압, 당뇨 등 모두 정상인데 혈액응고제와 고지혈증 약을 처방해 주셔서 지금 먹고 있는 걱정입니다. 참고로 이제 아버님도 이제 중풍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약을 계속 복용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뇌경색이 살짝 왔다 지나갔다 그런 말씀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MRI 촬영을 해봤더니 뇌경색이 이제 지나간 소견이 있더라.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도 이런 혈액순환제 주지 않았다면 아마 이런 백질 변성 같은 조그만 뇌허혈이었을 가능성이 좀 더 있을 것 같고, 근데 아까 얘기했던 뚜렷하게 뇌경색이 이제 발생을 했지만 증상이 없었던
그런 뇌경색일 경우에는 아마도 이런 혈액순환제까지 포함해서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 뇌경색 살짝 왔다 갔다 한다면 그런 무증상 뇌경색의 흔적 또는 백질 변성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는 상황인 건데, 뚜렷하게 뇌경색이 왔다 하면은 대부분은 저런 그 혈압 당뇨 같은 게 없다 하더라도 혈액순환제라든지 고지혈증 약은 기본적으로 이제 처방해서 이제 드리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혈전에 의해서 혈관이 막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혈전약을 이제 사용하는 게 일반적으로는 타당한데,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혈액순환제를 쓸지 말지에 대한 이제 판단이 이런 출혈이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이어서 어느 게 더 이득일지는 항상 저울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저울질의 판단은 뭐 사진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뇌경색의 위치라든지 어떤 크기, 그 다음에 동반되는 혈관의 상태, 그런 상태를 보고 향후에 이제 증상을 일으키는 뇌경색으로 또 다른 뇌경색이 자꾸 반복될 가능성이 많다면 혈액순환제까지 써야 되는 거고, 그냥 요 단순하게 그냥 하나의 이제 무증상 뇌경색으로 이제 그칠 것 같다. 그러면은 위험 인자 관리만 하면서 혈액순환제까지 안 쓰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진료 보시는 선생님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1시간 좀 그 기다리게 해서 이제 죄송하고요. 예, 그래서 오늘 강의 드린 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래쪽에 또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뇌출혈은 뇌세포가 죽은 걸로 아는데 뇌경색도 마찬가지인가요? 혹시 평생 구토, 어지럼증, 두통을 동반하며 살아야 될까요? 뇌출혈이나 이제 뇌경색은 이제 급성기 때의 그 증상이 이제 발생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이제 호전을 이제 밟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뇌출혈이나 뇌경색 때문에 뇌가 괴사가 되고 이제 손상이 되게 되면 그런 손상된 부분은 뇌가 한번 죽으면 재생이 되지 않습니까? 간을 잘라내도 이제 재생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머리 쪽은 아직까지 의학기술로 이런 그 손상된 뇌세포를 다시 되살리기까지는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뇌세포가 한번 죽으면 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손상된 부분은 계속 남게 되는 거여서 그 손상된 뇌가 했던 역할, 그 역할의 후유증은 좀 계속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뇌출혈이나 뇌경색의 이제 후유증으로 구토, 어지럼증, 두통이 계속해서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마비라든지 말이 어눌해진다든지 감각 이상 같은 것들은 일종의 후유증처럼 계속 남을 수는 있지만 구토나 어지럼증, 두통은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다른 원인들이 이제 한 번 더 확인은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뇌출혈, 뇌경색 초기에는 저런 두통이나 뭐 구토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 급성기 지나고 뭐 악성 지난 이제 한 달 이후 뭐 이후까지 이런 식의 이제 구토나 두통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다른 원인들을 또 생각을 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초록초록님이 이제 말씀 주신 거는 갑자기 걸을 때마다 출렁거리는 느낌이 들고 땅이 흔들리는 느낌 때문에 응급실 가서 CT를 찍었는데 그때 아무 문제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증상 뇌경색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정답은 무증상 뇌경색이라 할 수는 없죠. 무증상 뇌경색은 증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증상이 이제 발생하지 않은 이제 뇌경색 그 증상이 이제 있지 않은데 사진 촬영해 봤더니 그렇게 뇌경색 지나간 소견이 있더라. 이제 그런 부분을 무증상 뇌경색이라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걸을 때 이제 이런 균형 감각이 좀 이상처럼 이제 출렁거리는 느낌이 들고 땅이 이제 흔들리는 이제 느낌이 좀 있었다는 그런 이제 어지럼증이 이제 하나의 증상으로 말씀을 하신 건데, 응급실에서 CT 촬영했을 때 뭐 출혈이나 뭐 뚜렷한 뇌경색이 없었다 하면 일단은 너무 걱정은 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몸에서 이런 균형 감각을 담당을 하는 거는 시각적인 부분이 있고 또 이런 전정 기능 쪽에 이제 귀 쪽 부분이 있고 또 이 내가 계단을 오르고 있는지 땅이 높은지 낮은지 발에서부터 감각신경이 쭉 올라와서 머리까지 전달되는 감각신경 경로, 또 이제 척수에서 이어져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경로들에서 약간의 이상만 이제 있거나 이제 머리 안에서 그거를 통합해서 이제 균형을 잡아주는데 그런 균형에서도 일시적으로 문제 있거나 하면 이렇게 어지럼증이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에 이런 부분에 영향을 주면서 이런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검사에서 잘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시적인 이런 어지러움증이었을 가능성이 제일 많기 때문에 요걸 이제 단순 현기증, 단순 불균형증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의 가능성이 이제 반 이상이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진 촬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상 없다면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되겠고 이런 증상들이 뭐 일주일 이상 계속 지속이 된다 하면 그때는 뭐 MRI까지 촬영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겨울이님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60대 이상이라면 이제 건강검진 때 뇌 CT를 추가하는 게 좋을까요?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60대 이상이 이제 성인분에서 12%, 10%에서 12% 정도에서 10분 중에 한 분은 이렇게 사진 촬영해 봤더니 무증상 뇌경색이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럴 때 사진 촬영은 CT보다는 MRI가 더 낫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성인의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이렇게 10분 중에 한 분인데 건강한 이제 성인분이 아니시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뭐 흡연을 하시는 그런 심혈관 위험 문제가 있으신 분은 38%에서 43%까지 이런 무증상 뇌경색이 확인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보고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0%에서 40%까지의 가능성이라 생각한다면 60대 이상에서 머리 사진을 한 번씩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럴 때 CT보다는 MRI가 더 낫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뇌경색 원인은 일반적으로 크게 세 가지 원인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 머리 쪽으로 가는 경동맥이나 머리 안쪽의 혈관에 동맥경화가 있으면서 점진적으로 좁아지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혈전이 생길 수 있는 게 이제 첫 번째 원인이고 머리 혈관은 괜찮은데 심장 쪽에서 심방세동이나 심장의 구조적 이상이 있어서 심장에서 혈전이 날아가는 게 두 번째 원인이고 머리 쪽의 혈관에서 나오는 조그만 혈관이 점진적으로 막히면서 조그맣게 뇌경색이 오는 게 세 번째 원인이어서 그런 이제 세 가지 원인이 이게 기전이라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기전을 일으키는 위험 요소들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다음에 흡연, 그다음에 심장 쪽에 이제 부정맥, 또 심장에 따른 이제 이상. 그래서 심장 쪽까지 보통 저희가 다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잘 관리를 하지 않으면 뇌경색이 생길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메타님이 이제 말씀을 주신 거는 이제 40대 중반의 남자분이시고 작년 초에 자고 일어났더니 말이 술 취한 사람처럼 이제 어눌하게 나왔고 바로 병원을 갔더니 소혈관 질환이 열공성 뇌경색을 하더군요. 지금은 이제 발음이 많이 좋아져서 남들은 전혀 이상한 증세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가족들도 발음이 정상으로 하는데 본인으로서는 아직 특정 발음들이 어렵고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렇게 증세가 거의 없는 소혈관 질환 환자들은 평생 항혈전제를 먹어야 한다는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고 반대로 굳이 증세가 없는 소혈관 질환은 항혈전제를 먹지 않아도 된다는 영상들 많이 봤는데 좀 혼동스럽다는 이제 말씀이셨습니다. 일단은 이제 메타님의 경우에는 증상이 발생한 뇌경색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이 어눌하게 나오는 구음 장애가 발생한 이제 증상을 일으키는 이제 뇌혈관 뇌경색으로 온 거기 때문에 열공성 뇌경색을 하는 거는 조그만 뇌경색으로 이제 발생을 했고 그 부분이 말을 이제 하게 하는 발성에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이 증상을 일으키는 이제 뇌경색으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약을 계속 사용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제 항혈전제를 쓸지 말지 여부는 이런 증상이 없었던 사진 촬영해 봤더니 무증상 뇌경색이 있었던 경우에 이런 혈액순환제 쓸지 말지 여부는 주치의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메타님의 경우에는 증상이 나타난 그 열공성 뇌경색으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속 평생 항혈전제를 지금 어떤 약을 쓰시는 모르겠는데 항혈전제를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플라비스라는 스타틴을 드시고 있네요. 그래서 플라비스와 스타틴은 계속적으로 이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증세가 없이 그냥 사진에서 확인된 경우에는 동반된 위험 인자나 혈관 상태에 따라서 이런 항혈전제를 쓸지 말지는 주치마다 좀 판단이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뇌혈관 문제를 이제 파악하는데 MRI가 좋나요, MRA가 좋나요인데 사실 MRI라고 하는 부분 촬영이 이런 MRA를 다 포함해서 MRI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MRI로 촬영하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MRA도 이제 포함돼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특정적으로 이제 혈관 촬영이다 하면은 보통 MRA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뇌혈관 문제를 파악하려면 역시 이제 뇌혈관 사진을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MRA까지 촬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MRA도 머리 MRA가 있고 경동맥 MRA가 있어요. 그래서 경동맥에 문제가 있을 때도 뇌경색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MRA 촬영할 때 브레인 MRA, 넥 MRA, 그래서 머리 쪽 MRA, 경동맥 MRA 둘 다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서연님께서 뇌경색 판정을 받으시고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경색이 더 진행되거나 또 출혈이나 부종은 생기지도 않고 또 의식이 있으시고 이야기 들으시고 어눌하지만 본인 이름 말하시고 한쪽 편마비가 오셨습니다. 재활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분의 경우에는 이제 뇌경색이 좀 크게 온 경우죠. 큰 혈관이 이제 막히게 되면 저렇게 의식 변화도 있고 그다음에 언어 장애도 동반이 되면서 편마비가 좀 심하게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그만 혈관이 막힌 뇌경색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큰 뇌경색의 경우에 후유증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재활치료는 보통 급성기부터 시작해서 그런 움직이게 하는 이제 물리치료를 계속 시작을 해야 되고 보통 마비의 정도에 따라서 몇 개월까지도 이렇게 뇌경색에 대한 재활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길게 생각을 하셔야 될 정도이지 않을까 싶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마비가 발생했을 때 좋아질 수 있는 기간은 이제 저희가 6개월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뇌경색이 발생하게 되면 뇌세포가 이제 다시 돌아오진 않기 때문에 후유증이 남게 되는데 좋아지는 이유는 다른 주변에 살아있는 세포들 간의 신경 재연결이 되면서 그런 재연결이 하루 만에 재연결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서히 이제 재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몇 개월에 걸쳐서 조금씩 움직임이 이제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을 6개월 정도로 이제 보는 거여서 일반적으로 재활치료는 한 6개월 정도 계속 집중적으로 이제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료를 아마 4월 달에 오시는 것 같은데 뭐 그때 오시게 되면 다시 또 자세히 말씀드릴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또 이니님은 이제 아기 마지막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이제 아기를 낳고 싶은데 뇌혈류 장애면 아기를 못 가진다고 하네요. 현재 뇌혈류 검사 시에 뇌경색 중 뇌혈류 장애로 뇌경색일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근데 지금 어떤 검사를 이제 하셨고 어떤 뇌혈류 장애인지에 따라서 판단이 좀 달라질 수 있을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임신 시에는 CT나 MRI 촬영이 좀 힘든 상황임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임신 전에 이런 혈액순환제를 어떻게 써야 될지 또 이 시점에 아스피린 같은 이제 약을 좀 중단을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상의가 먼저 있고 나서 이제 그 임신 여부를 이제 결정을 해서 시도를 해야 될 거고요. 뇌혈류 장애가 무조건적으로 이제 임신이 안 된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 뇌혈류 장애인지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특정적으로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려울 질문일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이제 오늘 이제 강의를 잘 들어줘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아무쪼록 이제 무증상 뇌경색이 좀 어려운 주제일 수 있지만 오늘 이제 말씀드린 이제 강의 내용이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중앙대 광명신경과 하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